자, 수열 맨 마지막 파트입니다. 칠판 보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출발할 때 얘기하면 안 돼. 이 순서도는요, 이 플로우가 원래 흐르다는 뜻이죠. 뭐 강이 흐른다, 뭐 이럴 때 많이 쓰던 거지. 강이 흐른다. 플로우. 그래서 이게 순서도란 말도 있고 흐름도란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흐름도 또 순서도 이런데요. 이 순서도는 사실 수열 뒤에 나와 있지만은 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을 지금 수학에 접목을 시킨 거거든요. 수열 자체가 수열에 보면은 일반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열에서 그 일반항이라는 건 n번장이죠. 그 n번장을 알면 항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특정 항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N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100번장 구하고 싶다면 N 대신에 100을 집어서 구하잖아요. 또 점화식이라는 것도 있죠. 그 점화식이라는 건 뭐예요? 일일이 또 그 수열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 수열의 이웃에 있는 두 개 항이나 세 개 항 사이에 관계식을 주어줌으로 해서 이 수열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간다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도라는 것은요, 원래는 컴퓨터에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 컴퓨터에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데 쓰는 것이 순서도예요. 그럼 컴퓨터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텐데, 컴퓨터가 작업을 할 때 어떤 그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은 이 기계어라는 것만 알아먹어요. 컴퓨터가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컴퓨터가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글자는 0하고 1 두 개밖에 없어요. 0하고 1 두 개만 쓰면 우리가 이진법이라고 그러죠. 이진법. 그렇죠? 여러분 아마 몇 비트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몇 비트. 그 빛이 몇 비트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너리 디지트. 중간 다 생략해 버리고요. 바이너리 디지트. 그 이진수를 가지고 하는 게 컴퓨터는 0하고 1만 알아먹어요. 그 0하고 1만으로 적혀 있는 글자를 기계어라 그래요. 그러면 0하고 1이 뭐냐? 0 같으면 예서 no에 해당된다면 1은 yes예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면 뭐 니은 또는 A, B, C, D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상시 많이 쓰잖아요. 부담 없이. 쓰고 있지만은 사실 나중에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킬 때는 전부 기계로 바꾸기 때문에 뭐 0011, 0011 이러면 이게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여긴 지금 자릿수가 몇 자릿수예요? 8자릿수죠. 2의 3승 자릿수가 나가요.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게 2의 4승, 16자릿수가 나오고. 그럼 이게 자릿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렇게 기계어를 직접 쓰게 된다면은 컴퓨터를 안 쓰는 게 차라리 낫죠. 여러분 메일 쓰는데 그 메일 쓰는 글자를 갖다 막 기억 대신에 막 1 몇 번 치고 이렇게 하면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 안에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판을 이렇게 두드릴 거 아니에요. 자판을 두드리면 그 자판을 갖다가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계어로 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뚜뚜뚜뚜 치면 그 컴퓨터 안에서 그걸 갖다 기계어로 바꿔줘. 컴퓨터는 결국 그걸 인식을 한다. 이거. 되겠어요? 상당히 편리해진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짜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또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은 컴퓨터가 이미 알아먹을 수 있는 즉 컴퓨터가 알아먹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기계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글자 워드 칠 때도 막 대충 치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말들을 써도 다 상대방이 알아먹잖아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지정되어 있는 말만 알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는 말이나 뭐 배를 채운다는 말이나 식사한다는 말이나 뭐 어른들한테 진지를 드세요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비슷한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 그중에서 하나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 말 외에는 비슷한 말을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또 책을 읽는다, 책을 벗삼는다, 독서한다. 무슨 얘기 있어요? 다 똑같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이 알아먹기를 책을 읽는다 이렇게만 딱 이게 기억이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독서한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뭔 얘기인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책을 벗삼는다 그러면 그거 진짜 무슨 얘기인지 더 모른다 이게 추상적인 단어는. 그래서 컴퓨터는 딱 지정되어 있는 말만을 써야 되지 그 응용되는 말들을 갖다가 이해를 못합니다. 즉 응용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가 왜 필요한가 하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렇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짜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못 짜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소위 그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규칙성을 갖다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일반인들은 뭐를 계산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계산만 하겠어요. 어떤 통계도 내겠지만 우리가 수학 시간이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한번 계산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3579 홀수를 갖다 쭉 200번짜리까지 합하면 얼마일까? 그걸 컴퓨터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그 프로그램을 짜려면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머한테 내가 어떤 걸 계산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림이 정확하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게 순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서도를 공부한다는 건 뭔가 하면 프로그래머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서도를 딱 보면 인도 사람이 짠 순서도라도 우리가 쭉 보면 인도말은 몰라도 그 순서를 보면 이 사람이 뭐를 계산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기호죠, 기호. 여러 가지 기호들이 쓴다. 그 기호를 이제 소위 국제표준화기구라는 데서 국제표준화기구니까 국제표준화기구니까 ISO 이렇게 되겠네요.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뭐라 하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게 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도 기호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국제표준화기구의 순서도나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데 보면 형광등이 있잖아요. 형광등 보면 양쪽에 핀이 2개 나와 있죠. 핀이 2개 나왔는데 핀하고 핀 사이의 그 간격이 이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독일제 그 형광등을 못 꽂고 또 우리 한국 형광등을 수출해가지고 미국에 사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겠죠? 표준화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핀하고 핀 사이. 그 다음에 이 벽에다가 콘센트에다가 우리가 플러그를 이렇게 꽂을 때 플러그의 핀하고 핀 사이의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 아까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하는 역할인데, 여기에서 순서도 기호도 정했어요. 다만 왜 제가 미리 이런 지금 얘기를 했냐면요. 결국 약속을 우리 공부하는 건데 이 약속을 수학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학적으로 하면 이 순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더구나 이 순서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수학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자꾸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순서도 문제도 우리가 이 앞에 다뤘던 것처럼 이 기호만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고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다만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ISO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따르지 않는 이유가 이 수학책을 쓰신 분들이 수학학자들이 쓰는 거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갖다 베껴놓고 공부해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자의 입장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학능력고사를 봐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대로 이해를 하자 이거야. 일단 맞고 보자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대에서 지금 제가 설명할 텐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해야 돼요. 그 뭐 선생님 뭐 프로그램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뭐겠지만은 여러분 잘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왜 믿기지 않겠지만 왜 웃는 거야? 그 미국의 유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때 저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 작업들을 하고요. 요새 소위 나오는 그 엑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프로그램 작업이라든가 워드 작업 같은 걸 제가 했었는데 제가 하는 도중에 이게 타이밍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70년대 후반에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컴퓨터가 기능이 굉장히 약했어요. 소위 모니터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모니터가 없이 어떻게 했냐. 일반 TV 있죠, TV. 일반 TV 있잖아요. TV에다가 꽂아서 쓰는 거예요. 요새는 그게 신형이지. 요새는 여러분 아마 컴퓨터 하면 TV 아웃이라고 보셨죠? TV 아웃이란 게 뭐예요? 그냥 컴퓨터 모니터 대신에 모니터가 너무 적으니까 그걸 TV 화면에 딱 꽂아가지고 TV의 화면에서도 이 컴퓨터 소위 모니터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다 이거야. 그게 초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초기에는 모니터가 없어. 모니터가 없으니까 전부 텔레비에다가 꽂아가지고 쓰고 그 TV 안에 꽂아 쓸 수 있는 중간에 역할하는 어떤 모뎀이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초기 컴퓨터는 굉장히 속도가 느렸어요. 응? 덩치는 크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구입한 그 컴퓨터가 요새 같으면 9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사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학원의 느낌점이 뭐냐면 컴퓨터는 안 된다 앞으로. 그걸 속다는 거죠. 왜? 컴퓨터가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거는 생각을 못하고 이 함수 같은 걸 계산하는데 그냥 암산으로 예를 들어서 68은 48 쭉 나올 게 68은 48을 갖다 컴퓨터에다가 계산하려면은 거기에다가 뭐 변수 A를 설정하고 B를 설정하고 A에다가 6을 대입하고 B에다가 8을 대입하고 두 개를 곱한 건 이꼴 해서 프린트를 하시고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한참 와보면 깜박깜박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한 3분쯤 되면은 48 딱 지킨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주판 같은 것도 안 보고 막 쫙 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그 성적을 한번 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과목 이름은 그 A 설정, B 설정, C 설정, D 설정 이렇게 다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더한 거를 또 다시 X로 놔. 그럼 X는 총점이겠죠. 그 다음에 X를 과목수로 나눈 거. 그건 평균이겠죠. 그건 좋은데 차라리 연필로 금방 하고 말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뭘 한번 출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그냥 부셔버렸어요. 이건 절대 할 게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처음에 또 오락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는데, 뭐 잡아먹고 이런 거. 야 이게 잘 잡아먹으러 가다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한참 이제 이게 다시 버퍼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라는 게 그냥 한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계속 빨라져서.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빨라진 컴퓨터, 아주 쉬운 컴퓨터가 소위 매킨토시라는 게 나왔거든요. 애플. 그렇죠? 사과 먹는 것처럼 쉽게. 그래서 애플 컴퓨터 나왔고, 애플 컴퓨터만 또 십몇 년간을 썼어요. 우선 제가 이제 뭐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쭉 한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애플 컴퓨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요새 여러분 보통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소위 IBM 계열이거든요. 국내에 있는 게 애플 컴퓨터 빼놓고 다 IBM 계열이에요. 소위 뭐 이게 뭐 IBM 뭐 요새 LG 뭐 이런 데 다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삼보 이게 다 IBM 계열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뭐 못한 거죠. 맨날 애플로만 쉽게 하다 보니까. 애플로 막 찍찍찍찍 마음대로 장난하다가 뭔가를 하려면은 사람들은 전부 이 일반 IBM PC를 갖고 있는 거야. 뭐 삼성이니 무슨 뭐 대우 뭐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바보가 된 거예요. 무슨 아니겠어요? 계속 바보가 된 거야. 근데도 영화를 보면 영화에는 꼭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가 나와요. 사과가 딱 반짝반짝한다고. 그래서 계속 애플을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해서 혼자 계속 애플 갖고 몇 년까지 논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 이게 작업이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애플 컴퓨터하고 소위 그 맥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통 이런 IBM하고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뭘 보내면요. 볼 수가 없어. 무슨 일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진짜 막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제가 한 5년 전부터 지금 이 IBM 계열 PC들을 할 수 없이 다루고 있어요. 매킨토시는 그냥 누구 지나가는 사람 줘버리고. 그럼 이제 지금에야 조금 이제 좀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나온 데다가 또 복제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만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까 웃었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은 그 학생들 요새 학습지 같은 게 간다든가 그러면 봉투 같은 거 주소 인쇄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공급도 하고. 무슨 있어요? 맹점에 무슨 옛날에 웅진 IQ 같은 일이 딱 오면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거 제가 제작해서 공급도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하다가 도저히 할 게 못 된다. 왜? 프린터를 하면 옛날엔 프린터가 요새 잉크젯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트 프린터거든요. 핀들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때리는 거예요. 이건요 밤새는지를 몰라. 그리고 중간에 잘 걸려요 이게 핀으로 다다다다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서 있어야 돼요. 봉투 나오면 중간에 걸리잖아요. 걸리면 북 찍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럼 또 처음부터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할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제가 순서도 여러분 설명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이 설명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시간이 길었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얘기하지 말고 이 순서의 기호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순서는 맨 처음에 시작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스타트죠. 시작.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끝이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런 기호들이 있는 이유는 왠가 하면요. 시작과 끝이란 나타내는 이런 기호들을 갖다가 터미널 기호라 그래요. 우리 번역하면 보통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터미널 기호라 그래. 터미널이라는 것은 뭡니까? 각 지역과 지역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순서도가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데 이 시작 끝이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켜지 않으면 안 켜지잖아요. 눌러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 라디오를 켜놨으면 이게 끄지 않으면 라디오는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눈치껏 주인 아저씨가 주무시는구나. 잠깐 소리를 줄여야지. 이러지 않는다 이거야.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부서질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시작과 끝, 온오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다시 다른 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 끝나는 데다 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붙여가지고 계속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갖다가 터미널 기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박스 기호예요. 이 박스 기호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런 걸 처리 기호라고 그러거든요. 처리 기호. 프로세싱? 네, 처리 기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처리 기호 안에는 이제 순서 문제에서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사실. 진짜 딱 하나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기억 장소라는 얘기예요. 기억 장소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원래 기억 장소는 알파벳 대문자로 쓰게 돼 있어요. 알파벳 대문자가 딸리면 그 다음에 소문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책에 보면 막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억장수는 원래 알파벳 대문자를 쓴다. 근데 기억장수의 특성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기억장수의 특성은요. 오직 하나의 값만을 기억하며 가장 새로운 값만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그 전값은 기억이 안 되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억장수의 특징은 어떤 이 기억장수를 우리가 A라 한다. 그러면 이 기억장수에는 값이 하나만 기억이 되는 거야. 하나. 한 자릿수란 뜻이 아니라 뭐 그게 100자릿수든 1000자릿수 그런 게 없으니까 값은 하나만 기억이 되고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그 전값은 지워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억장수의 대표인 게 뭐냐? 바로 전자 손목시계죠. 또는 뭐 여러분 그 보통 집에 있는 TV 그 모니터 같은 거 다 기억장수라고. 만약에 TV가 이렇게 있는데 영화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어떤 새로운 화면이 나오면 그 전캐치가 알아서 빠져줘야죠. 그 계속 겹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기억장수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장수에는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그 전값은 지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전자 손목시계에서 이런 시계가 있으면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에 깜박깜박거리고 이게 뭐 11시 3시 6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기억장수 이게 N이라 하자, 이게 S라 하자, 뭐 T라 하자, 이게 뭐 K라 하자. 이렇게 기억장수를 정해놓으면 이게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11시 36분 다음에 11시 몇 분이 돼야 돼요? 37분. 그럼 6은 지워지고 여기 7이 와야 되겠죠. 6이 지워지고 7이 온다는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신다면 이 기억장수 이름이 N이니까 N에 있는 값에다 1을 더한 것을 다시 N에 기억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 이게 등호가 아니에요. 이걸 등호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에가 어떤 수에다 1을 더해갖고 다시 그 수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로 돼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똑같은 변수는 같은 값을 갖잖아요. 수학에서는 n 플러스 1, 뭐 n 똑같은 값을 갖는 건데 이 순서도에서는 이런 기억장수의 특성은 이건 말 그대로 기억장수지. 기억장수니까 n이라는 기억장수에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한 것을 다시 n에 기억시키라는 얘기니까 원래 있던 값에 비해서 하나가 커지는 거죠. 원래 값에다 1을 더한 걸 다시 그 자리에 기억시키니까 그 전 건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삥 돌리게 되면 여기는 6이 띵동 7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한 바퀴 더 돌면 띵동 8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한 바퀴 더 돌면 띵동 9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지금 기억장수예요. 가만히 놔두면 퍽 소리가 나겠죠. 왜냐면 여기는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가만히 놔두면 하나 더 올리면 이게 10이 되니까 이게 한 자리 군데 여기다 10이 들어가면 이게 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달자 이게야. 그 안전장치가 뭐냐? 중간에다 이런 방패 같은 걸 다는 거예요. 이 마름모. 됐어요? 이 마름모를 갖다가 판단기호라 그러는데 만약에 n이 10이 되면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이 10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순진하게 이런데 퀘스천 마크도 붙여놓는데 이것도 순박한 얘기야. 이 다이아몬드 자체가 퀘스천 마크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 n이 10이냐 했으니까 이걸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길은 들어오는 길은 하나지만 나가는 길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돼서 하나는 yes, 하나는 no라고 놓는데 어느 걸 yes라 놓고 어느 걸 no라고 놓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거 그때 맞추면 돼. 그럼 여기서 n이 10이냐 그래가지고 아니면 가라 이거야. 아니면 가서 계속 하나씩 올려라 이거죠. 근데 n이 10이면 가면 안 되겠죠. 그 n이 10이면 1이 가면 터지니까 밑으로 n이 10이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다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지금 39분이지. 39분이 뭐로 바꿔야 돼요? 40으로 바꿔야 돼. 40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 n에다가는 무조건 0을 집어넣고 알겠어요? n에다 무조건 0으로 바꿔놓고 s값을 하나 키워라 이런 얘기야. s값을 하나 키운다는 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s에 있는 값에다가 2를 더한 거를 다시 어디에 기억시킨다? s에 기억시킨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런 데 갖다 걸어놓는다 이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숑숑숑 시가 잘 돌아가겠지. 그럼 이렇게 돌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39가 40이 되고 41이 42가 되고 해서 49가 되고 나중에 다시 이게 50이 되고 그러다 59가 될 거예요. 59가 된 상태에서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60이 나올 거 아니에요. 11시 60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12시지?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또 S로 가는 길목에다 또 다시 한번 이 마름모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6이 되면 6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여기서 S가 6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 6이 아니면 가고 만약 6이면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하나로 올려줘야 되겠죠. 이제 12시로 가면서 이거를 빵빵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S에 0을 기억하고 또 N에다가 0을 기억하고 그 다음 P값은 2를 증가시켜라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뭉쳐있는 게 이 순서도야. 그러니까 순서도는 다른 거 다 관두고 기억장소만 잘 기억하면 돼요. 말이 멋있다. 기억장소만 잘 기억하라고. 기억장소는 오직 하나의 새로운 것만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런데 집중. 그러면 여기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잘 봐야 될 텐데 S 플러스 N 화살표 N 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화살표 방향 조심해야 돼요. 화살표 방향은 반드시 기억장소를 향한다.
기억장소는 알파벳 대문자로 쓴다 그랬지? 따라서 이런 건 기억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계산 과정입니다. 이런 게 기억장소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S에, 지금 S에 있는 값하고 N에 있는 값을 더한 거를 S에 기억시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 S값하고 여기에 기억되는 S값과 이 S값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게 바로 before예요. 이게 바로 after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 화살표를 가지고 우리가 옛날 S값과 나중에 S값을 갖다가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근데 수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수열에서는 점화식이라는 게 등으로 연결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am 플러스 1 equal am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항에다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항에다가 1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걸 눈 떼고 있으면 안 돼? 어떤 항에다가 1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가가 뒤에 항 번호를 보면 비교할 수 있겠지. 어떤 항에다 1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나 순서도에서는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라 이거예요. 그럼 얘도 항이면 얘도 A로 처리해. 얘도 A로 처리하는 거야. 플러스 해놓고 다만 이게 나중에 나오는 A 값이잖아요. 그걸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점화식에서 까다롭게 다뤘던 것도 순서도에서는 오히려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만약에 am 플러스 1은 잘 보세요. am 플러스 1은 예를 들어서 4am 플러스 1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거 그 점화식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K3였죠? 등비수열은 개차수열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런 걸 돌릴 때도 순서도에서는 심플하다 이거야. 어떤 항에다 4를 곱해서 1을 더한 걸 다음 항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순서는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A로 처리되고 이것도 A로 처리되니까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처리하면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까 알맞는 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야 이거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얘기겠죠? 또 이런 것도 본 적 있을걸요? 가자 마지막이네. 자 우리가 케이스 2 같은 경우 a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분의 뭐 n 해놓고 an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잖아요. 케이스 2에서. 그럼 이런 건 순서대에서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것도 A로 처리, 이것도 A로 처리하고 이 앞에다가 m 플러스 1분의 n 화살표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바로 이런 뜻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A 값과 A 값이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대문자 A가 뭐라고요? 기억장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A의 기억된 값에다가 A의 기억된 값에다 잘 보세요. A의 기억된 값에다가 N의 기억된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를 곱해가지고 다시 A에 기억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현재 여기서 N값이 바뀌느냐? 안 바뀌지 N값은. 뭐가 바뀌었어요? A값이 바뀌지. A값이 원래 이런 놈이 이걸 곱한 걸로 다시 A값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집중. 근데요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하든지 몇 번 장을 구하려면 기준이 뭐냐? 첫 번 장을 알아야 되죠. 공차가 3이다. 네 번 장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첫 번 장이 뭐로 출발했냐에 따라서 이제 공차가 3이면 네 번 장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초기값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수도 문제는 딱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고 나면 그 밑에가 초기값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초기값 설정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기억 장소가 등장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0이든 1이든 이런 값들을 집어넣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S라는 기억 장소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다 쓰던 거야. 근데 여기다 0을 집어넣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 S에 지금까지 기억된 값이 뭐가 되든 관계없이 그걸 다 지우고 떨고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S를 비워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계산기 본 적 있어요? 전자계산기? 컴퓨터에 계산기 같은 거. 계산기 같은 거 딱 켜면 우측에 나온 숫자가 뭐예요? 0. 그 0이 뭐예요? 비우고 시작하겠다. 이게. 떨고 시작한다. 무슨 얘기겠어요? 떨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렇게 0을 집어넣는다. 0을 집어넣는 건 그 전 과정을 전부 다 떨고 시작한다. 그게 여러분 이제 계산기 같은 거 버튼에가 크린이죠. 무슨 얘기죠? C 버튼. 크린 뭐 또는 AC 뭐 all 크린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비워놓고 출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차곡차곡 계산하는 거죠. 땡이에요. 이 정도 말하면 충분하거든요. 다른 거 다 건도 기억 장소만 좀 잘 알면 되겠어요. 기억 장소. 알겠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를 잠깐, 시간이 좀 없긴 없지만 그래도, 순서도 하나를 돌리는 것을 보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순서도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문제 푸는 방법은 비록 기억 장소는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그 전 거를 잊어먹으면 되지만 여러분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 계산 과정을 차곡차곡 써나가야 되는데 답을 쓰지 말고 계산 과정을 써야 돼요. 왜 계산 과정을 써야 되느냐? 뭐 1에다 2를 더하면 3 이러지 말고 1 더하기 2 이렇게 글을 쓰라 이거야. 왜? 그래야 끝까지 가보지 않고도 추정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무슨 말이 있어요? 추정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결과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프린트기호가 나오죠. 이런 거. 가자. 야, 이거 졸면 땡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프린트기호거든요.
프린트기에 S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말 그대로 이건 프린트예요. 프린트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이. 그게 이제 단순한 생각이에요. 인쇄라는 것은 종이에다가 먹물로 한 것만을 인쇄라는 게 아니라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도 프린트입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모니터. 컴퓨터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갖다 모니터에다가 짜짜짜짜 글자 쓰잖아요. 그것도 프린트예요. 종이 인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는 뭔가 하면은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켰으면 뭔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컴퓨터한테 계산시켰는데 컴퓨터한테 얼마냐 했더니 안 가르쳐준다 이거야. 그럼 되냐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봐. 컴퓨터한테 물어볼 때는 명확히 물어봐야 돼. 지금 S 이렇게 적혀줘야 컴퓨터가 계산한 다음에 S에 현재 있는 값을 뱉어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S 값을 알려주죠. 그냥 막연히 난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면은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해갖고 넌 과연 누구냐? 그래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무슨 나이를 물어보는 건지 생일을 물어보는 건지 수학 성적을 물어보는 건지 지금 어디 갈 건가 물어볼 건지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끝나기 전에는 그 컴퓨터를 이 프로그램을 의뢰하는 사람이 알고자 하는 그 기업 장소 이걸 갖다가 프린트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인쇄란 말 안 써도 이 자체가 바로 인쇄기호예요. 되겠어요? 인쇄기호 치고는 좀 모양 웃기잖아요, 이거? 그 하고 많은 모양 중에서 인쇄가 문제 풀기 전에 긴장 푸세요. 집중. 인쇄가 요새는 많이 고급화돼서 이게 여러분 종이 보통 A4 용지라는 거 있죠? A4 용지. 원래 큰 종이를 A0 용지라는데 그걸 4등분 한 거예요. 4등분이 아니라 한 번 쪼개고 그걸 또 쪼개고 쭉 쪼개서 네 번째 쪼개서 나온 게 A4 용지인데 그걸 한 장씩 한 장씩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옛날에는 프린터를 내면 두루마기식으로 돼 있다. 종이가. 두루마기식으로 돼 있어서 그게 쭉 풀리게 돼 있어요. 중간에 찍고. 참 불편했죠? 그런 종이를 갖다가 롤지라 그래요. 롤 페이퍼. 이게 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롤 페이퍼에 연상시킨 거예요. 이게 이 프린트 용지를 쫙 풀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 프린트가 뻥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출발하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예제로 풀겠습니다. 순서도 순서에서 1번부터 보겠어요. 이 문제마다 다 구성이 특성이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들으세요. 지금 1번 문제는 다음 순서대에서 인쇄되는 A값을 구하라. 인터넷 듣는 학생은 프린트 잘 보시고요. 다음 순서대에서 인쇄되는 A값을 구하라 했는데 처음에 시작이란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예요? N하고 A라는 기억장소 등장했지. 그러면 처음에 초기값 설정을 얼마씩 했어요? 1시간. 이게 1도 있고 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집중. 그럼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기억장소와 N하고 A가 등장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메모지에다가 N하고 A를 이렇게 양쪽으로 쓰세요. 그리고 현재 여기다 11이라고 쓰는 거예요. 되겠어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쓰지 마세요. 호책 나와. 여기 봐. 그러면 여기 봐봐. 믿질 않아요, 아주. 여기 봐요. 지금 거의 죽고 있는데 여기 봐. 자,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아주 여기 봐요. 지금 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1 이렇게 돼 있다, 이제. 11 이제 초기값 설정했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맨날 쓰는 건데 그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 A 화살표, n 플러스 1분의 n, a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의미는 A 값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야. N 값은 안 바뀌죠. 왜냐하면 현재 N에 있는 값에다가 N에 있는 값을 집어넣고 원래 A 값에다가 그걸 곱한 걸 A 시키니까 A 값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야. 그 A 값은 원래 얼마냐? 지금 1인데 N 값은 현재 얼마냐? 1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곱한 걸 A 기억시키는 얘기죠. 띵동 이게 2분의 1로 바뀌어요. N은 까딱도 안다 이거야. 되겠어요? 2분의 1로 바뀌어. 그리고 이제 갔어요. N이 5인가 물어봤죠? 아니지. 근데 얘 쪽으로 가면 n이 5일 때 a 값을 인쇄하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문제가 그거야. n이 5일 때 a 값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되겠어요? 그럼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삥삥삥삥 돌아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 돌 때 이렇게 돌죠. 돈다. 돈다 이거 돌아? 도는 거예요? 이거 회전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몇 번 회전했느냐. 사실 질 나쁜 사람이 출제한 거예요. 그런 거. 알겠어요? 하여튼 뺑뺑이로 돈다. 그걸 룹 회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룹. 이게 원형으로 된 걸 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n이 5냐? 아니지. 아니니까 5니까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띵동 n값을 1 증가시키시오 이런 얘기죠. 그걸 자연스럽게 n값을 1 증가시키니까 n이 2로 띵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n이 2로 바뀐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 잘 따라오니까 다시 또 여기로 왔죠. 그럼 n이 지금 2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A에는 얼마가 들어있냐? 2분의 1이 들어있고 N에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3분의 1을 곱한 거를 쓰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는 계산 과정을 써도 되고 약분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죠? 이게 약분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3분의 1로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N은 얼마입니까? 2. 현재 A는 얼마입니까? 이거. 현재 N은 이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현재 N은 2가 되고 A는 지금 현재 이게 3분의 1이 되어 있는 거예요. N이 5냐 아니까 다시 가겠죠. 다시 가면은 비로소 N값이 하나 커지는 거죠. 3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뻔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N이 3으로 바뀌면 이게 나중에 N이 3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오면 A 값은 다시 4분의 1로 바뀌게 될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N이 3일 때는 4분의 1이 되고 2일 때는 3분의 1이 되고 1일 때 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N이 얼마? 5일 때 값을 인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이 5가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6분의 1이 답이 된다. 지금 대충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오해하면 안 되느냐? 자, 여러분 이 순서대에서 조심할 문제가 딱 하나예요. 집중. 지금 방금 우리가 여기서 이게 옆으로 수평으로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같았잖아요. 그 이유들이 뭔가 하면 지금 아까 처리 기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여기 보세요. n 플러스 1분의 n 그 다음에 a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와서 n이 5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n이 5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과정에서는 이 n이 5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n이 5인가를 물어본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만약 5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서 n값을 갖다 2를 키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n값을 갖다가 여기에서 키우는 수도 있어요. 중간에. 여기다가 잘라가지고. 여기다 집중해야 된다 이거. 설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보통 책에. n값을 여기서 1을 키우는 수가 있다고. n값을 여기서 1을 키웠을 때 n이 5냐 이런 얘기는 여기서 1을 키워가지고 5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n에는 뭐 있겠어요? 4.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4가 들어있겠죠. 여기 4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만약 이런 게 없이 바로 왔다면 n이 5 다음 여기는 n이 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계산 미스가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n값을 1을 키우는 거를 여기서 시킬 거냐 판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키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2번 문제 보시죠. 다음 순서대에서 인쇄되는 x의 값을 봐라. 자 이제 슬슬 한번 해보세요. 펜 잡고요. 자 여기 보니까 초기값이 맨 처음에 a에다 2를 집어넣었죠. a에다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a가 100보다 크냐 그랬지. a가 100보다 크냐 그러면 a가 100보다 크면 넘어가라 이거야. 넘어가가지고 그 a값을 반으로 쪼갠 것을 인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맨 처음에 a는 얼마부터 출발해요? 2.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a입니다. a예요 a. 맨 처음에 a는 2를 집어넣었죠. 기억장수 하나만 등장했어요. 그 a가 100보다 크냐 아니죠. 아니면 계속 빙빙 돌아라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a가 100보다 크게 되면 오른쪽으로 yes 가게 되면 어떻게 돼? 그 a 값에다 2분의 1을 곱한 걸 x 기억이라니까 x에는 a의 50% 세일한 값이 기억이 되겠지. 그리고 그 x를 인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얻어내는 인쇄 값은 결국은 이런 얘기지. a가 100보다 클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100보다 크게 되면 그걸 반 쪼갠 거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는 값은 50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큰 값이 나오겠지. 그럼 보기가 순박하잖아요. 보기가 뒤에 162 같은 건 답이 될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기분애가. 자, 그런데 보세요. 밑에서 보니까 3배씩 튀기고 있군요. 자, 그러면 a가 처음에 2예요. 잘 보세요. a가 2인데 그 밑에 보니까 이런 기호가 있죠. a 화살표 3에 이런 게 있어. 정찰이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a 값에다 3을 곱한 걸 다시 a 값이 치는 얘기지. 그럼 결국 a 값은 얼마씩 튀는 거예요? 3배씩 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제 그만 풀어도 돼 이걸. 일일이 대입할 것도 없이. 여기 3배 하니까 어떻게 돼요? 6. 아직 100보다 안 크죠? 또 3배 하니까 얼마예요? 18. 또 3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실력이 딸리구나. 얼마예요? 54. 또 3배 하니까 어떻게 돼요? 160. 3배 하니까 곱하기 3 얼마냐고. 16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a가 드디어 100보다 컸죠. 그럼 이거를 반으로 쪼갠 걸 x에 기억시켜서 그걸 뱉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요? 81이 답이 된다. 지금 순서도 문제한테 감은 좀 작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은 해야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자, 3번 문제 별표. 어, 3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여러분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 시절에서 이거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100까지 이런 계산을 하라.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이게 이항분리 했었죠? 잘 안 되놨었는데 다시 앞으로 복습하세요. 시그마에서 공부한 2개밖에 돼 있었어요? 이항분리하고 유리하고 2개밖에 안 했잖아. 이거! 분모가 두세고 뒤에 거 사업을 뺀 거, 뒤에 거 사업을 뺀 거 1. 그
그럼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2 거분의 이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여기에다가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부터 100까지 처리한 거고 계산 결과는 얼렁뚱땅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가 100 집어넣은 걸 갖다 빼서 처리하자. 그래서 1 마이너스 101분의 1. 계산 끝나면 이게 101분의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때 얼렁뚱땅할 때 이런 거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니까 101이 됐고 분자는 1을 빼가지고 100 이렇게 풀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별 방법을 다시라도 알고 있어야 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분모가 지금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분모가 n을 가나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이게 얄밉게도 전개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n제곱 플러스 n이죠. 이게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아예 분모가 2차일 때는 인수분해가지고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3번 문제 보시죠. 아래 순서대에 인쇄되는 값 중에서 다음 중 아래 순서에 인쇄된 값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냐 이런 얘기 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억장수 두 개 등장했죠. 초기값 n하고 s가 보이죠? n하고 이렇게 씁니다. n, s 이렇게 써요. n하고 s고서는 처음에는 n하고 s가 00이다. 비어있죠. 자 그리고서 보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전에 n값을 하나 증가를 먼저 시키죠. n 플러스로 화살표 n이 있지. 그러니까 이건 n이 먼저 증가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1번에 풀었던 것은 먼저 계산 끝난 다음에 그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n값을 올렸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 화살표 n이니까 n값을 하나 증가시키니까 띵동 이게 1로 바뀌는 거죠. 이게 1로 바뀌면서 내려와서 s에 있는 값에다가 s가 아무것도 없지. s에다가 n제곱 플러스 n 분의 1 이거 s의 기억 이런 처리가 이제 핵심 사항이지 이게. 그러면 현재 s에는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어요. n은 이미 1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ha여튼 이거를 더하라 이거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놓지 말고요. 고치세요. 자 집중. 고칩니다. 이거 n제곱 플러스 n은 뭘로 고쳐야 되겠어요?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공부했으면 n 플러스 1로 고쳐. 그럼 여기 n에다가 지금 현재 n이 1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s는 0이고 1을 집어넣으니까 0에다가 1 곱하기 2분의 1을 더한 거. 그러니까 바로 1 곱하기 2분의 1을 s에 기억치했으니까 s에 이게 기억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리고서는 쭉 밑으로 갔더니 n이 1992보다 작냐? 작으면 계속 돌자 이런 얘기죠. 작으면 계속 돌자는 얘기지. 돌니까 n값을 하나 어떻게 하자 했어요. 잘 보세요. n값을 하나 키우자. 이게 뭘로 바뀌어요? 띵동 2로 바뀌겠지? 2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계산 여기 오죠.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책 건나와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아주 s는 지금 1 곱하기 2분의 1 있지? 근데 n은 이미 현재 얼마예요? 2.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을 더한 거를 이거를 s에 기억시키자. 그래서 s에는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 더 가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3 곱하기 4분의 1 나오겠죠. n값이 하나 더 커지면서. 현재 n이 2일 때 여기 s에는 이런 게 기억되어 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야. 대충 감을 잡았으니까. 결론은 뭐냐? n이 1992보다 작냐? 아니면 s를 인쇄하라 이거지. 그럼 n이 뭐 계속 1, 2, 3, 4, 5인데 그걸 갖다가 199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돌리고 있으면 안 되고 n이 1990보다 작냐는데 아니요 이러려면 n이 얼마가 됐을 때 1992가 됐을 때지. 1991일 때까지는 작으니까 돌아가. 그래서 n을 키울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러면 n이 만약 1991일 때 맨 마지막 단계 보세요. n이 1991이다. 그럼 얘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지? 마지막으로 가면 n값이 하나 어떻게 되겠어요? 키워지겠죠? 키워지면 n이 얼마가 돼요? 1992가 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s에는 맨 마지막에 뭐가 오겠어요? 맨 마지막에 n 플러스 1에다 n 대신 1992를 집어넣으니까 1992에다가 1993을 곱한 것분의 1이 그 앞에 있는 s가 쭉 더해졌겠죠. 이게 여기까지. 그리고 내려와서 n이 1992보다 작냐? 1992는 1992하고 같은 거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s를 뱉어낸다면 s는 결국은 이거죠.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쭉 해서 1992는 1993분의 1까지 더한 이게 s가 기억이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럼 이 중간에 다 죽고 우리 여러 가지 공부할 때만 위해서 맨 앞에서 1이 남고 뒤에서 뭐가 남겠어요? 1993분의 1이 남겠죠. 통분하니까 답은 1993분의 1992. 1993분의 1992. 이게 답이 될 거라 이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 문제를 읽어볼 걸. 어떤 값에 가장 가깝냐 그랬죠? 어떤 값에 가장 가깝냐 그랬지? 답은 1이지 무조건 이건. 왜 무조건 1이겠어요? 야 이거 괜히 풀고 있었네 이거. 자 집중. 어떤 값에 가장 가깝고 있냐? 이게 이거지 지금. 지금 보면 우리가 유전에 풀었을 때 k 플러스 1 분의 1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했을 때 이거는 계산 끝나고 나면 n 플러스 1분의 n 이거였잖아요. 근데 n이 1992 정도 되면 그래도 n이 비교적 큰 거 아니에요? 크면 클수록 분모 분자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니까 이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괜히 풀었다는 얘기 무슨 말 알겠죠? 어차피 분모 문제 1차인데 1하고 2에서 1차이면 크지만 만하고 또 1차에 9999 차이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1에 가까워진다. 앞으로 이 문제 보고 어디에 가까웠냐면 1을 이렇게 쓰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4번 보시죠. 자, 4번 가면 다음 순수대 인쇄된 S값을 구하라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N하고 S 두 개인데 처음에 00으로 이제 비워놨다가 내려옵니다. 4번. 그럼 맨 처음에 이것도 N값으로 1을 먼저 키우죠. 지금 보세요. 4번하고 5번 비교해보세요. 자, 공부할 때 확실히 하세요. 집중해가지고. 안 하려면 순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찍고, 하려면 무조건 맞고 이렇게 하죠.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순서도 공부할 때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알고리즘을 왜 공부해요? 알고리즘을. 책마다 그래, 책마다. 알고리즘이라 한다. 그 밑줄 긋고 막 열심히 하고. 시험에 나와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냐고, 얘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뭘 조심해야 되는가 중요하죠. 지금 위에 그 4번하고 5번 두 문제를 비교하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4번은 쭉 내려다가 초기값을 설정한 다음에 n값을 먼저 키웠지. 그리고 식을 계산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어떻게 돼요? 식을 먼저 계산하고 n값을 키웠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n이 집어넣은 값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어넣은 다음에 n값을 바꾸는 거하고 n값을 하나 키운 다음에 집어넣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밑에서 n을 판단할 때는 구별이 안 되죠. 먼저 n을 키우나 나중에 키우나 결국 n을 키운 건 마찬가지니까. 되겠어요? 그럼 이런 거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판단한 다음에 n을 키우는 문제 있었죠, 아까. 판단하기 전에 n을 키웠냐, 판단한 다음에 n을 키웠냐에 따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문제를 보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 문제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을 할 일도 없고. 자세 바르게 하세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순수된 인쇄 S값을 구해보자. 자, 처리합니다. N하고 S에다 00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N값을 하나 키웠죠. N값을 키우면 띵동 1. 무시한 있어요? 띵동 중요하다. 컴퓨터에서 그 보링 꺼놓지 마세요. 1. 그 다음에 N값을 1을 키웠고, 그 다음 밑에 내려왔더니 이런 게 있어요. S 플러스, 잘 보세요. S 플러스 8n-4. 8n-4 해놓고, 이게 이제 다시 S 기억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합을 구하는데요. 집중. 합을 계속 뭔가를 더해가죠. 뭔가를 더해가는데 그 더하는 것이 8n-4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 n값은 계속 바뀌겠죠. n값이 바뀐다면 여기서 n값이 바뀌면 이게 8n-4 값은 등차수를 이루잖아요. 공차가 얼마? 8. 첫 번째가 얼마? 4. 인 등차수를 이루는 걸 계속 더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다 보니 이게 분명히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결과겠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 이게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얘기 있지?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할 때는 첫 번장을 일반적으로 해서 이게 n번장을 생각하면 n 대신 1을 집어넣으니까 4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도 뭐라고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앞에 초기값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게 첫 번장이 아니라 0을 집어넣은 게 첫 번장이 나오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문제에 따라서는. 항상 속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래 뭐에다가 계속 어떤 항을 갖다가 합해서 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수리 합이겠구나 이런 걸 눈치를 채면 되는데 집중. 또 팔 아프다. 등차수리 합과는 일반적인 공식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맨 첫 번째과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 2분의 항수를 곱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첫 번장이 뭘까? 끝항이 뭘까? 알겠어요? 항이 몇 개일까? 이걸 알아서 결국 나중에 S를 인쇄하는 거구나. 그러면 맨 밑에 보니까 뭐야? N이 얼마일 때? 15일 때 S를 인쇄하는 얘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 순서도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에 N은 0하고 S였는데 S가 N값은 2를 키웠지. 그러니까 N이 1일 때부터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때? 동의하세요? N이 1일 때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것부터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4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그 4에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거. 이게 한 바퀴 돌면 N이 15가니까 넘어가서 N값을 하나 키우니까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걸 대입할 거 아니에요. 2 집어넣은 걸 대입해서 그 다음에 또 더할 거라고. 그럼 2를 대입한 걸 더하지 말고 여기다가 N에 관한 1차식에다가 N 대신에 1, 2, 3, 4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등차수를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는 N이 15인가?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15면 내려온다는 것이 그 15, n이 15인가 바로 윗식 이 8n-4에다가 n 대신에 얼마? 15를 집어넣은 것이 마지막 항이 될 거라 이거야. 야, 이거 알았으면 참 재밌게 푸시는 건데 지금 뭔 말인지 알면 알겠죠? 지금 이해 안 된 학생 일부 있다 이거야. 집중 않고 있다가. 15를 집어넣는 거예요. 15에다 8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15에다 8을 곱하는 것은 30에다 4를 곱하니까 120이지? 120에서 4를 빼니까 120에서 4를 빼면 얼마예요? 116. 됐죠? 여기서 이렇게 항은 몇 개겠어요? 우리 여기다 아까 얼마? 1 집어넣은 것부터 얼마? 15 집어넣은까지 계산한 거니까 항은 15개겠지. 등차수의 합이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더하면 얼마입니까?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하면 120에다가 2분의 항수를 곱하는 거야. 2분의 항수. 항은 몇 개? 15개. 그럼 이게 끄끄 약분하면 이게 60. 60에다 15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900이 되겠습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는 뒤에 2n 플러스 1에 동그라미 치세요. s 플러스 2n 플러스 1. 지금 무슨 알겠지? 그 2n 플러스 1도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보면 s를 나중에 구한다. n이 20일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n이 20일 때 s를 구한다는 것은 합을 구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건 20항까지 합, 20번째 항까지 합, 이게 아니라 계산한 다음에 n값을 하나 키워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럼 맨 마지막에 그 2n 플러스 1에다 대입하는 맨 마지막에 대입하는 n값은 얼마를 집어넣겠어요? 얼마? 19를 집어넣은 것이 맨 마지막에 오는 거라 이게야. 또 주의사항, 맨 처음에 집어넣는 것은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0을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 보니까 5번 문제 위에 n이 0, 그 다음에 n 변화 없이 그냥 바로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맨 첫 번째 항은 얼마 되겠어요? 1이 되겠지. n 대신에 0부터 얼마까지? 19까지 집어넣은 거다 이거야. 그럼 n 대신에 0 집어넣은 게 첫 번째 항이지. 그 다음에 19 집어넣은 게 마지막 번째 항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은 몇 개예요? 20개지. 무슨 항 있어요? 1부터 19까지 집어넣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는 2분의 20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이게. 나중에 뭐 풀이 올려줄 테니까 참고해보시고.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거의.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좀 더 하고 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이거. 아니 좀 더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6번. 6번 같은 경우는 계산 결과가 밑에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선 집중.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문제할 때 지금 귀찮은 게 아니라 순서도 지금 이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보통 순서도 문제 공부할 때요. 한 2문제, 3문제 대충 끄적끄적 풀어갖고 대충 이래갖고 시험 안 돼요. 지금 이게 건성으로 나온 문제가 아니야. 다 순서에 맞춰서 위아래 앞뒤 문제 비교해가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긴 거예요. 순서도 문제 특징이 뭐냐. 숫자 하나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항 개수 계산 잘못하고. 무슨 얘기 있어요? 그거 실수하지 말라고 지금 순서대로 잘 지금 잡아놓은 거라고 이게. 근데 이 대충 지금 들으면 되겠냐고. 졸리면 차라리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공부하더니 내년에 이때쯤 오세요. 내년에는 좀 이때 앞에 와야 돼요. 내년에 아마 책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니까 진도가 좀 더 빠를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 없는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보면 뭐라? 저 사람 제 목소리 되게 아주 그 짜증난다. 원래 제 목소리가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요즘에 그 대담 프로 그 어떤 KBS 아나운서가 저한테 아나운서 같은 거 하면 어떠냐고 그러고. 옛날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디스크 잡기도 하고 음악다방에서 디스크 잡기 했는데 목소리 꽥꽥 해갖고 에이 그래 저 다음 곡 틉니다. 이게 되겠냐 이거야. 하지만 부드럽게 네 그렇게 하면 다 좋을까봐 지금 이 목소리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카랑카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미지가 날카롭군. 말을 저렇게 하면 저 식당 가서 에이 김치찌개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 때문에 이미지만 지금 다 베리고 있어요. 소문나가지고. 밖에 가면 참 사람 말 수 없다. 어쩜 저렇게 말이 부드럽냐 이러다가 수업시간 나오면 난리야. 졸지 마. 졸지 말아요. 더 하겠어요. 자 6번. 다음 순서대에 있어 인쇄된 S값. 이거 45번이에요. 좀 더 갑니다. 할 수 없어요. S값인데 그 계산 과정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키포인트가 판단을 한 다음에 N값이 1이 커지죠. 이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식을 계산하기 전에 맨 처음에 초기값에는 처음부터 n하고 s가 1, 1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어때? 여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s값에다가 2를 곱한다면 2를 더하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s가 여기다 2를 곱한 다음에 어디야 어디? 여기 es 플러스 1 화살표 s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s값에다 2를 곱한다면 2를 더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니까 3. 3? 뭐 일단 3이라고 써봅시다. 3.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와서 n이 20인가? 아니잖아요.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 n값이 1이 커지니까 띵동 2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현재 s값에다 2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되겠어요? 7. 됐어요? 안 됐어요? 야, 이거 잘 봤으면 참 좋겠다. 지금 무슨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지금 n이 또 20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값을 1 키우니까 이게 띵동 3으로 바뀌었죠. 한 번만 더 해보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s 여기 값에다 2를 곱하면 1을 하니까 얼마가 돼요?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쭉 간다 이게. 현재 지금 15다. n이 20이냐? 아니죠. 그럼 n이 20이면 yes가 되는 거니까 현재 n은 3일 때 15고요. n이 2일 때는 7이고 n이 1일 때는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n이 얼마일 때? 20일 때 s를 구하라 이거야. 집중. 그럼 n이 20일 때 s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n이 20일 때 n이 20일 때 이 값을 구하라 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눈치만 있으면 원래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지금 이게 1, 3, 7, 15 이렇게 나가니까 개차수를 이용 개차 2 얼마 4 얼마예요? 6 개차수율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해서 공차 2죠? 그럼 개차수열은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얼마예요? 2 하면 된다. 공비가 얼마야? 2지. 공비가 2죠? 좋아. 그러면은 원수열의 첫 번째 1에다가 그 다음에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지? 공비가 2니까 r-1분의 r-1 n-1 쓴 곱하기 개차 첫 번째 2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그럼 이게 일반항이야. 그럼 이게 1이니까 쓰나 마나. 그 다음에 전개하면 2에다가 2n- 쓴 곱하기 2n승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일반항이라고.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어머 끔찍하다 이거. n이 20일 때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계산 지금 1부터 시작한 거죠. 1부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n이 20일 때라는 것은 1부터 시작했을 때 몇 번 짱을 구하는 얘기예요? 21번 짱을 구하는 얘기죠. 약간 비참했습니다 문제가. 알겠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n이 1일 때 2번 짱, 2일 때 3번 짱, 3일 때 4번 짱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n이 20일 때 이 값을 구하려면 n이 얼마일 때? 이게 몇 번 짱? 이거에 21번 짱을 구하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또는 신뢰가 안 된다면 보기를 참조하세요. 여러분이 보니까 어때요? 1, 3, 7, 15 이런 거 있죠. 얘들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얘들이 보니까 알고 봤더니 2의 거듭제곱수에서 1을 뺀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2의 3승에서 1을 뺀 거고 이거는 2의 4승에서 1을 뺀 거고 그러고 봤더니 2의 제곱에서 1을 뺀 거고 이건 2의 1승에서 1을 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참고한다면 2일 때는 2의 3승에서 1을 빼고 3일 때는 2의 4승에서 1을 뺐으니까 20일 때는 2의 21승에서 1을 뺀 것이 된다. 답은 동그라미 5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7번이 너절너절 긴 저런 문제. 7번은 이제 수능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억 장소 몇 개 나와 있어요? 3개 나와 있어요. 3개 나왔는데 얘가 뭐 생각보다 중간에 판단교가 2개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귀여운 문제예요. 무슨 얘기죠?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그 풀이 나오면 풀이를 참고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8번 문제 보시죠. 8번 문제도 특별히 지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8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8번 문제는 계속 n제곱을 더해 나가죠. 그럼 여러분 눈치를 채면 알겠지만 n값은 하나씩 커지잖아요. 지금 세 번째 칸에 보니까 n값이 하나씩 커지고 있지. n값이 하나씩 커져가지고 그걸 제곱항을 계속 더해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그 문제 아니겠어요? 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에서 어떤 n제곱까지 합.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거기 대입해서 n이 얼마일 때까지 계산을 할 건가 하는 것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이고 9번이 아니라 11번에서 끝이잖아. 아 진짜 하기 싫으네. 어떡하면 좋아.
이거 끝나서 하면 어떡하지? 지금 몇 분쯤 됐습니까? 50분요? 60분까지 가죠. 자, 그러면은 9번 문제. 9번 문제는 오른편 순서대에서 인쇄되는 A의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 여기 그 A를 구하는데 그 A는 언제 A를 쳐야 되는 거예요? N이 얼마일 때? 99일 때. 그런 걸 잘 봐야 된다고 지금. N이 얼마일 때? 99일 때. 되겠어요? 근데 N은 99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바뀌는 건 A만 바뀌고 있어요. 물론 N도 바뀌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억장수. 진지하게 문제 출제됐다 생각하고 N하고 A라는 기억장수 두 개 있는데 N에는 1이 A에는 마이너스가 기억돼 있어요. 내려온 다음에 5처럼 A값이 먼저 변하는군요. A값은 어떻게 해요? 1에서 A분의 1을 뺀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그럼 1에서 A분의 1을 뺀다. 그럼 1에 야, 이거 참 미치겠다 이거.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1에서 얼마를 빼요? A분의 1을 빼요. A분의 1을 1에서 지금 계산 이거잖아. 1 마이너스 A분의 1 화살표 A잖아요. 진지하게.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A 값에는 2분의 3이 기억되겠죠. 사실 막막해요 이러면. 알겠어요? 마이너스 2가 돼서 갑자기 2분의 3이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자. 갔더니 N이 99냐? 아니죠. 현재 N이 얼마입니까? 1이죠. 현재 N은 1이지. 현재 A는 얼마입니까? 2분의 3이고. 그런 상태에서 N이 99 하니까 돌아가서 N이 하나 커지니까 띵동 2로 바뀌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N이 2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N이 2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현재 A 값의 역수. 잘 보세요. 현재 A 값의 역수를 1에서 빼자. 그러면 이게 역수 얼마입니까 이거? 이 역수는 얼마예요? 이 A 값에 가지고 현재 A에 있는 값에 2분의 3이 들어있는 거죠. 2분의 3을 역수하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1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1. 그래서 이게 3분의 1로 바뀌는 거죠. 끝까지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내려왔어요. N이 99냐? N은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2.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이렇게. 무슨 얘기겠죠? 현재 N은 A가 3분의 1이고 그때 N은 2입니다. 현재. 가서 N 값에는 또 커지니까 이게 3으로 바뀌죠. N이 3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현재 A 값의 역수를 1에서 빼라 이거야. 그 역수 얼마입니까 이게? 3. 3을 1에서 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마이너스 2가 다시 나왔죠? 여기 나온 A 값이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값이 몇 개가 교대로 가요? 3개. 이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해봤자 맨날 똑같은 게 반복될 거 아니야. 아까 마이너스 2 갖고 했던 게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면 또 2분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기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다 이게. 그럼 문제는 그때 N은 얼마냐? 3이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N이 그러면 얼마 할 때 끝나자는 얘기냐? 99면 끝나자는 얘기죠. 그럼 N이 99일 때는 여기 뭐가 오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게 마이너스를 지워버려도 관계 없을래나? 이렇게 연결은 1, 2, 3. N이 3, A. 그 다음 계속 또 이후 반복될 거라고요. 또 주기는 3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N이 99가 됐을 때 그때 A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마이너스 2가 들어있겠죠. 무슨 알겠습니까? 10번하고 11번은요. 다음 시간에 잠깐 풀고 수요일에 칸 들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10번은 이런 거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너무 이렇게 겁낼 것도 없어. 10번 보면 패턴이 뭐가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 문제가 결과를 인쇄하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은 어떤 뭔가를 구하는 거라고 주어진 거예요. 주어지고서는 중간에 어떤 식을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외로 쉬운데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틀린다고. 지금 구하라는 게 1항에서 20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도. 10번은 또 집중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1, 3, 5 쭉 해서 몇 번장까지? 20번장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20번장까지. 20번장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첫 번장이 얼마가 나왔어요? 1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계속 뭔가를 더해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기억장수 SA가 원래 이것만 있다가 그 다음에 1하고 3을 더한 게 있다가 1하고 3하고 5를 더한 게 있다가 나는 결국은 20항까지 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S거든요. S가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다 이게. 근데 거기에 계속 더해가는 것은 지금 보면 1, 3, 5, 7, 9니까 홀수잖아요. 홀수는
홀수도 어쨌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니까 지금 아마 일반항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2n으로 출발하겠지. 근데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S에다가 뭘 기억시키느냐. 원래 S에다가 지금 뭔가 새로운 항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항을 집어넣는 건 계속 이렇게 더해주는 것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겠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면 일단 2n으로 출발할 거라 이런 얘기야. 2n으로 출발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항이 1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초기값을 보니까 이미 S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S에가 처음에가 1이 들어가 있지, 맨 처음에. 이게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미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얼마부터 들어가야 되겠어요? 3부터 더해가. 1에도 3을 더하는 게 순수잖아요. 이 수열의 첫 번째가 1이지만 3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S가 1이었고 그때가 앞에도 보면 N이 1이죠. 그 N이 1인 상태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맨 처음에 3이 나와야 되니까 2n-1이나 2n 플러스 1이 온다. 이 일반항은 2n-1이지만 제대로 안 듣고 질문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답이 2번이죠.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네. 그것만 알아도. 지금 무슨 이야기 있어요? 만약 여기서 2n-1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앞에 그 과정을 보세요. 처음 값에가 지금 보면 n이 1이 S에가 1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에는 이미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n에 1이 들어간 걸 갖다 대입을 하는데 여기만 2n-1로 있으면 1을 또 더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1, 3, 5, 7, 9 이렇게 더하는 거죠. 지금 무슨 일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 항상 여기는 2n, 지금 이 문제는 2n 플러스 1이 됐는데 항상 2n 플러스 1이 아니라 앞에 초기값의 변화를 가지고 오면 이건 또 바뀔 수 있겠죠. 초기값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초기값에서 만약에 그 n이 0은 안 되겠지. n이 0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n이 0이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만약 n이 0이 나오고 s가 1이라면 이것도 안 되지. S에다 0을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맨 처음에 S에가 만약에 0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초기값에가 S에 1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걸 막 0으로 바꿨다 생각해보세요. 0으로 바꿨다면 현재 S에는 0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은 지금 1이니까 N 대신에 1 집에서 1이 나오려면 그땐 또 이게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초기값이라든가 뒤에 식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긴 거를 명확히 봐야 된다 이게요. 그거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10번 문제 확실히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패턴으로 중간에 식을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그럼 11번 문제도 출제된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11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보이려느냐. 2의 n 플러스 1승이 9의 n승의 4승보다 작다. 2의 n 플러스 1승, 2의 n 플러스 1승이 9의 n의 4승보다 작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 가장 작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찾는다. n의 최소값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그런 얘기니까 결국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작다가 성립하지 않으면 뭐예요? 크거나 같다가 되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를 몰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거기서 그 yes, no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이 yes, no, 아까 그랬죠. yes, no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어떤 인쇄기호가 나와서 뭔가 s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인쇄 전에 판단교가 있겠죠. 이 판단교를 만족하냐 만족하냐에 따라 흘러가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yes, 얘가 오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no가 올 수도 있고 이게 yes가 올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를 서로 바꿔놓고도 결과는 같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돼. 수업 들을 때 집중해라고 이제 여러 차례 이 시간 얘기했는데 지금 집중 제대로 하려면 아는 게 나아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봐야죠. 집에 가 복습하려고 그래요? 어영부영 공부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여기서 끝내야죠. 여기서.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거예요. 수업 듣는 시간에 3분의 1 이하로 들어야 돼. 그게 홀수학 듣는 원칙이에요. 여기서 전부 100개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면 수업 듣는 시간에 3배를 공부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수업이에요. 여기서 끝내야지 지금. 그거 귀찮아 와야 다 쉬든지. 응? 여기 지금 방패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n이 20일 때 내려가서 인쇄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다양하게 보겠어요. n이 20일 때 s를 인쇄한다. 그럼 n이 20일 때 s를 인쇄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장 순진한 게 n이 20이냐? 그래서 만약 no, 아니요, 아니요 해서 n이 20이면 해서 s를 인쇄한다. 이게 우리가 n이 20일 때 s를 인쇄하는 경우예요. 무슨 얘기 있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결과 n이 20일 때 s를 인쇄한다 하더라도 n이 20일 때 s를 인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n이 19보다 크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n이 19일 때는 못 내려오지. 19가 19보다 큰 건 아니니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n이 20이 되면
20은 19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결국 n이 20일 때 s를 인쇄하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 있어요? 됐으면 좋을 텐데.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n은 2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n이 19일 때는 크거나 같은 게 아니니까 가고 20이면 밑으로 내서 인쇄하겠죠. 이래도 n이 20일 때 인쇄. 여기다가 yes하고 no를 바꿔보자. 그럼 여기다가 밑에 no라고 쓰고 yes라고 써요. 그러면은 n이 20일 때 인쇄를 여기다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n이 예를 들어서 20일 때 내려오려면 n이 20보다 작냐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n이 19가 되면 어때요? yes니까 통과가 안 되고 n이 20이 되면 20이 20보다 작아요? 아니니까 내려와. 그러니까 n이 20일 때 인쇄가 된다. 이게. 그럼 n이 20이 되는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yes, no 상황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도 바뀔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성립하지 않는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지 않는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한다. 맨 마지막에 나왔으면 좀 신경 쓰세요. 자, 그런데 최소의 자연수 자연수 n을 찾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2의 n 플러스 1승이란 건 뭡니까 지금? 이 n값이 커지면서 계속 여기다 2를 곱해가는 거죠. 계속 2를 곱하면 n값이 하나씩 2를 곱해가는 거지. 2를 곱해가는 거니까 지금 보기 1, 2, 3, 4, 5를 보면은 일단 동그라미 1번은 해당이었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을 갖다가 옆으로 쫙 그어. 옆으로 쫙 긋는다. 그 다음에 지금 n을 인쇄한다는 건 맞아요. n이나 n 플러스를 인쇄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해 보겠어요. 맨 처음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n이라는 기억장수회가 0이, s라는 기억장수회가 처음에 2부터 들어가 있어요. 맨 처음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려와가지고 n값을 하나 키웠죠. n값을 하나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갈 거는 아까 s값에다 2를 곱하라는 얘기죠. 2를 곱하면 2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2의 제곱.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서는 나에서 판단교가 나와요. 그 판단교는 s가 9의 제곱보다 작으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 그랬죠. 성립하지 않는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성립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실제로 위에 증명하려는 식의 어때요? 부등호 이걸 부정한 게 나와야 되겠지. 이게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작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로 바뀌니까 보기 2번하고 3번이 또 탈락이죠. 위에서 성립하느냐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그랬기 때문에 뭘 조심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n값을 하나 키우는 거예요. 되겠어요? n값을 하나 키워가지고 또 내려오고 나중에 n 플러스를 인쇄하는 이건 n을 인쇄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지금 구하는 게 자연수 n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맨 나중에 찾는다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맨 밑에 그 프린트 기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구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서를 한번 여러분이 차분히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무시하겠죠? 네. 여기까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